안녕하십니까. 자서전 읽어주는 남자 이천보입니다. 오늘은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평화의 어머니 한학자 총재 자서전 7장 청춘의 아픔은 내일의 태양입니다.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청춘을 바쳐야 편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의 젊은이들은 아픔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 자신이 못나고 가진 것이 없다고 한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해버릴까 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이 문득 고개를 들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는 다른 사람을 탓하거나 시대를 원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처해 있는 상황이 어렵고 힘들수록 처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청춘 시절에는 유혹도 많고 고민도 많고 욕구도 많습니다. 그것들을 이기는 방법은 뜻을 세우는 것입니다. 청춘 시절의 뜻은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그 젊음이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가슴 뛰는 꿈을 향해 자신의 청춘을 아무런 미련 없이 완전히 바쳐야 합니다. 그때 어떤 뜻을 지니고 누구와 더불어 그 뜻을 펼쳐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하루 생을 개척해 나가지 못하고 능동적으로 살지 않으면 비관과 낭망의 수렁에 빠져 헤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청년들은 늘 불평불만을 터뜨립니다. 노력하면 된다고 어른들은 말하는데 누군들 노력하지 않나요?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일찌감치 포기하는 거죠. 내 잘못이 아니라 사회가 잘못된 것 같아요. 비관적인 청년들의 불만과 불평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늘 타인을 향합니다. 하지만 새를 탓하기 전에 자신을 하얗게 불태워 노력한 적이 있는지 진정으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청년이 걸어야 할 길은 불평과 불신의 길이 아닙니다. 희생과 봉사, 사랑할 수 있는 순수의 길이어야 합니다. 나는 한국의 대학생과 청년들을 올바른 길로 이끌기 위해 대학 순회 강연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1993년 가을에 40개 대학을 순회하며 강연했는데 그 노정은 몹시 길고 험했습니다. 몇몇 대학에서는 반대하는 학생들로 인해 교문에서 돌아서기도 했지만 종국에는 모든 대학에서 강연이 이루어져 대학생들에게 청년 시절의 뜻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모스크바, 베이징, 워싱턴 DC 등에서 청년 대학생 세미나를 열어 남북한 대학생과 교수들이 참석해 서로를 이해하고 통일을 찾아가는 뜻깊은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나는 그 무엇보다 인재 양성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미래 지도자를 길러내기 위해 전 세계 열정적인 청년들을 모아 글로벌 탑건이라는 이름 아래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나는 성경의 인물들 가운데 요수와 갈렙을 좋아합니다. 둘 다 명문가의 자손이었습니다. 그들은 80세가 넘도록 하늘 앞에 충성했습니다. 갈렙은 부족할 것이 없었던 사람인데 요수아와 하나가 되어 나라와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했습니다. 나는 글로벌 탑건의 인재들을 요수아와 갈렙처럼 하늘 앞에 정성을 다할 수 있는 인재로 키우고 있습니다. 신라는 나라의 장래를 보고 지도자를 길렀습니다. 지도층 자녀들로 구성된 화랑도라는 단체를 만들어 나라의 지도자를 양성했습니다. 화랑이란 꽃처럼 아름다운 젊음이란 의미로 충절과 미래를 향한 도전을 상징합니다. 화랑도는 청소년들에게 학문과 무술을 가르쳤으며 자연을 찾아 마음을 다스리고 계급 간의 갈등을 조종하는 역할도 했습니다. 전쟁에 나가서는 절대 후퇴하지 않았으며 포로가 되기보다는 당당한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이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화랑도 정신에 의해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자신의 부모보다 더 크게 하늘 앞에 충효를 다한다는 각오 아래 공부는 물론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천일국 건설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화랑도를 능가하는 효정랑이란 이름으로 특별히 교육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인은 청소년과 젊은 청년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스스로를 갈고 닦아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높은 곳과 낮은 곳을 가리지 말고 몸과 마음을 불살라 하늘 부모님과 역사의 길이 남을 효녀 충실히 되어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는 아픔이 내일의 든든한 밑거름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청년의 열정은 꺼지지 않는 횃불. 사무엘 울만의 청춘은 내가 좋아하는 시 중 하나입니다. 청춘이란 인생의 어떤 한 시기가 아니라 마음가짐을 뜻하나니 라는 시구를 그중 좋아합니다. 청춘은 꼭 젊은 시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슴 뛰는 마음만 있으면 나이를 떠나 누구든 청춘처럼 푸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1984년 세계 대학 원리 연구회 회장을 맡은 문효진은 1987년 제4회 총회를 서독 베를린에서 열었습니다. 행사장 밖에서는 공산주의자 수백 명이 모여 온갖 소란을 피우며 반대 시를 벌였습니다. 총회가 끝날 때 효진은 용감하게 선언했습니다. 이제 베를린 장벽을 향해 행진을 시작합니다. 반대자들의 위협과 방해를 뚫고 행진 2시간 만에 베를린 장벽에 도착했습니다. 그곳까지 따라온 공산주의자들과의 몸싸움 끝에 그들을 전부 행사장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효진은 눈물 어린 연설로 청중들을 감동시켰습니다. 2천여 명의 청년들이 베를린 장벽을 붙잡고 간곡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뜨거운 목소리로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함께 불렀습니다. 그 기도와 노래가 씨앗이 되어 몇 년 후 베를린 장벽은 무너졌습니다. 그날 효진이가 청년들과 함께 불렀던 노래는 세계 역사를 급격히 바꾸는 시발점이 되었습니다. 청년의 열정은 국경을 초월하고 장벽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일부 청년들은 도전정신이 퇴색된 것처럼 보입니다. 도전정신을 지닌 사람이야말로 참된 청년입니다. 오래전 우리의 지혜로운 조상들은 화랑도와 곡선도를 만들어 청소년들을 수련의 적으로 보내서 몸과 마음을 닦게 했습니다. 그런 전통을 옛 시대의 유물이라 하여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새롭게 되살려 참된 가치를 찾고 마음을 올바르게 정화시키는 수련의 도장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 부모는 청년들이 현실의 암울함에 매몰되어 꿈을 포기하나 목표 없이 방황하는 그 모습에 매우 가슴이 아팠습니다. 또한 올바른 목표를 가지고 있어도 혼자 힘으로 이루기 벅차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을 도와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세계 청년들을 하나로 묶는 세계평화청년연합을 만들었습니다. 1994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애써내인 애국의 마음으로 참가정을 실현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세우기 위해 혈기왕성한 청년들이 모였습니다. 워싱턴에서 막을 올린 뒤 세계로 뻗어나가 1년도 안 되어 160개 나라의 지부가 만들어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그토록 발전한 것은 청년들의 열망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잘 보여주는 증표였습니다. 그동안 청년연합은 국제교류 윤리도덕의 확립과 참가형 실현에 힘을 쏟아왔습니다. 또한 남북 청년과 세계 청년들이 모여 민족의 소원이여 세계 평화의 지름길인 남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습니다. 유엔의 전마다 자국의 권익만을 내세워 지구촌 분쟁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참된 비전을 제시하는 참부모 유엔을 만들고 세계 곳곳에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닦는 것은 일생에 걸쳐 해야 할 일이지만 특히 청년기의 그 중요성은 참으로 큽니다. 갈림길에 섰을 때 단지 이기적인 욕망의 길로 들어설 것인지 선한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인지 결정되는 시기가 청년기입니다. 제2의 인생이 펼쳐지는 그 시기에 찬란한 용기와 꿈을 지닌 아름다운 청춘이 되어야 합니다. 파란 바다의 미래의 푸른 꿈이 있습니다. 평안도 안주의 고향마을 앞편에는 작은 개울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는 한겨울을 지하면 항상 물 흐르는 소리가 졸졸졸 들렸습니다. 나는 그 물과 친구가 되어 여러 진리를 배웠습니다. 물은 언제나 위에서 아래로 흐릅니다.
또 물은 주변에 맞게 자신의 모습을 바꿔가면서 모든 것을 포용합니다. 그러면서도 물은 이중성을 갖고 있습니다. 잔잔하게 고여있을 때는 평안함과 낭만을 안겨주지만 화가 나면 순식간에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바다는 무서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바다를 무척 사랑합니다. 바다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고 인류의 앞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물을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물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우리 부부는 바쁜 일과 중에도 조금씩 짬을 내서 강과 바다로 나갔습니다. 단지 바다의 멋진 풍광을 감상하거나 한가로이 낚시를 즐기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거친 파도를 넘으면서 세계인들에게 인류의 미래는 바다에 있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남미의 아마존강과 파라과이강, 미국의 알래스카와 하와이를 해양섭리의 중심으로 삼고 청년들을 훈련시키면서 강과 바다 개척에 온갖 정성을 쏟았습니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어리와 크릴새우를 이용한 고단백 식량인 어분을 생산해 가난한 나라에 굶주리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2000년대 초부터는 물이 맑은 여수를 개발해 전 세계인들이 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여수 소호동에 디오션 리조트와 호텔을 세워 한국을 해양 레저 산업 선진국으로 만들어 갈 터전도 닦았습니다. 여수로 들어와 대륙으로 퍼져나가는 경제 핏줄은 한반도 통일과 세계 평화의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미국의 글로스터 인근 해역은 참치잡이로 유명한 곳입니다. 남자들도 두려워하는 그 바다에서 새벽부터 배에 올라 어른 키보다 큰 참치와 씨름했습니다. 먼 바다로 나가 참치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는 하루 종일 파도에 시달려야 합니다. 짙푸른 바다에 내 몸을 맡기고 하루를 온전히 파도 위에 떠있는 일은 엄청난 고행입니다. 그러나 우리 부부는 그 고행을 일평생 수행하면서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의 길을 찾아 고심하며 정성을 들였습니다. 그때마다 바다는 나에게 포용심과 평등의 깨달음을 주었고 나의 발걸음에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또 식구들에게도 고기 잡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험난한 바다 낚시를 통해 앞으로 세계 어디를 가든 일할 수 있는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알래스카 코디 액섬에 머물 때 우리 부부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세계 여러 곳에서 청년들이 찾아왔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설교나 연설을 하지 않고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다로 나가세요. 바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들은 꼭두 새벽에 일어나 무릎까지 오는 투박한 장화를 신고 얼음처럼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먼 바다로 나갔습니다. 온 천지가 파란 물밖에 없는 바다 한가운데에서 연어나 할리벗을 잡기 위해 사투를 벌였습니다. 할리벗은 광어라고도 부르는데 주로 수심이 깊은 바다에 엎드려 사는 물고기입니다. 나는 코디에게서 90kg이 넘는 할리벗을 낚았습니다. 그렇게 큰 물고기를 낚아 올려 배 위에 놓으면 배 바닥을 치는 유동이 대단합니다. 세워놓으면 여자 3사람이 뒤에 숨어도 안 보일 정도입니다. 울음소리도 얼마나 요란한지 모릅니다. 밤이 이슥해져서야 돌아오면 몸은 파김치가 되었으나 마음에는 희열이 가득했습니다.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해도 인내심과 험한 파도에 대한 도전과 극복, 자연의 이치를 배웠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것을 알래스카 정신이라 불렀습니다. 청년들이 배포를 기르고 싶다면 바다로 가면 됩니다. 육지에서는 길을 따라가면 편하지만 바다는 그러지 않습니다. 어제까지는 잔잔한 호수 같았던 바다가 오늘 아침에는 흉포한 파도가 일렁이는 곳으로 변합니다. 그 파도 위에서 스스로를 혹독하게 훈련시키는 청년은 원대한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재앙 속담에 물고기 한 마리를 주면 한 끼를 먹을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
평생을 먹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낚시만 할 수 있으면 굶어 죽을 일은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부족하기는 해도 물이 있고 호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고 양식하는 법을 전수해주면 됩니다. 우리 부모는 그 일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내가 바다를 사랑하는 이유는 강인한 몸과 마음을 길러줄 뿐만 아니라 인류의 미래가 바다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다는 육지보다 훨씬 넓습니다. 깊은 파도 아래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금은 보화가 묻혀 있습니다. 바다를 먼저 개척하는 사람이 그 세계를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바다는 푸릅니다. 청춘도 푸릅니다. 둘이 만나면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 청년들은 발을 걷어붙이고 바다로 뛰어드는 용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혼독하겠습니다.